자, 4회 1번입니다. 자, 2차 문제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단계에서 잘못하시면 굉장히 혼자 다른 길로 가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풀이 들어보면 그거였어요? 뭐 그런 거였어요? 이러면서 막 그런 말들이 나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못 이해하고 풀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풀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내가 푼 적이 있나? 를 고민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아예 처음 보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마 본 적 있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거나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풀어본 경험이 있는지, 그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래서 그 문제랑 이 문제가 비슷한 풀이 방법으로 갈 거야. 해서 풀이 계획을 똑바로 세우셔야 돼요. 요까지만 하면 나머진 거의 맞아. 물론 그 계산하다가 그죠? 글씨를 막 이렇게 날려주셔가지고 3, 5, 8, 6 이렇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풀이 계획까지만 똑바로 세우셨다면 뭐 제대로 풀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거는 문제 이해는 너네가 문제를 읽으면서 거의 바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네 신경을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요. 막 혼자 이상하게 이해해서 푸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문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원의 중심이 그 큰 원 위에 있거나, 뭐 이런 이상한 혼자 그림을 막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풀이 계획 세우실 때, 여기에 뭐 중등과정 문제를 풀 거니까, 넓이 나오면,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겠죠. 뭐 원이라던가, 뭐 정다각형이라던가, 뭐 이런 거지, 뭐 정말 알 수 없는, 뭐 적분을 해야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 해봐야, 뭐 정삼각형, 뭐 아니면 뭐 평행사변형 아니면 뭐 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그 중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이런 거 풀 때는 최첨단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원이고, 그죠? 여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 길이가 1인 선분 AB,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이 정도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AB가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도 1이고 요거의 반지름 길이도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또 원 C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원 C의 원주가 A, B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점 P를 반드시 지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요. 이게 P인 거죠. 이게 P. 맞아요? 네. 그러면 C의 중심이 M을 지날 수 있어? M을 지난다라고 하면, 그죠? 일단, M을 지날 수 있는 면적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C의 중심이 M을 지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C의 중심 M을 지나려면. 문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문제를 잘못 읽으면 그림 이상하게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이냐면, 그죠? 여기가 M이면 뭐 제대로 이해가 되셨다면, 그죠? 3칸 정도 더 되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림이 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반원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너무 원이랑 좀 다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될 거죠. 그러면 이게 꽉 차게 아까 체크하시면 2 더하기 파이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꽉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꽉 차지 않냐면 얘가 길이가 1이니까 그죠? 여기서 하면 이렇게 여기 길이가 1이니까 여기서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어요. 요만큼이. 그래서 뭐 이게 위에가 1이고 밑에가 1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여기가 비게 됩니다. 여기가 요만큼이 비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채워지고 안쪽이 비어 있는 그림이 나올 거야. 이거랑 아마 그림이 다르게 나오셨다라고 하면 문제 이해 잘못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형태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바깥쪽은 그죠? 이게 직사각형이고 이게 원 하나일 테니까 그거 원에서 요 안쪽 거 빼내면 되죠. 안쪽 거는 어떻게 빼주면 돼요? 안쪽 거는 부채꼴 해가지고 중심각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중심각이 몇 도인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120도겠죠. 그죠? 120도짜리 2개 하면 되죠.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또 뭐는 빼야 돼? 이 삼각형은 또 빼내야 돼. 그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 뺀 거 요거만 2개 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0도짜리 부채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이게 120도짜리 부채꼴의 넓이죠. 3분의 파이.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나와요? 요 삼각형 넓이가? 이게 1이고 120도니까. 그죠? 4분의 루트 3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을 빼주면 요거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의 넓이가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2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개가 빠지면 되니까 원래 사각형 더하기 원 하면 파이 더하기 2에서 2배의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해주면 전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요. 3분의 파이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보여요? 네.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방정식을 잘 세우시면 되거든요.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2번이요. 2번은요. 이거 거속시 문제죠. 앞에 보세요. 네. 문제 이해해보면 거속시 문제다. 그죠? 그다음 풀이계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속시 이용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차 방정식 문제죠. 그죠? 1차 방정식 문제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x를 정한다. 그죠? 여러분 1학년 책에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책에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해가지고 첫 번째 x 정한다. 2번 식 세운다. 3번 푼다. 4번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x를 정해 봅시다. x.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x로 놓으시면 되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a, b 사이 거리를 x라고 둘까요? 그래서 x 킬로미터라 하죠. 그래서 a, b 사이 거리. 그 다음에 진그룹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한 거리를 x로 나타내려면 굳이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그냥 y라고 둡시다.
진 사람들이 이동 거리를 y라고 뒀어요. 그러면 미지수 2개니까 식 2개 세워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이제 다시 읽어갑니다. 문제 읽어가면서 식 세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긴 그룹과 진 그룹 그리고 차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긴 그룹, 진 그룹, 차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긴 그룹이 차를 타고 가죠. 맞아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거 하면 되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기본이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하면 되죠. 다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차를 타고 이동하죠. 그럼 얘네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차랑 사람이랑 이긴 애랑 같이 이동하죠. 얼마만큼 이동해요? 36분의 X시간 이동하죠. 그렇죠? 그럼 진 그룹은요 더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뭐 여기까지 왔다고 쳐요. 뭐 이렇게. 이걸 너무 크게 잡았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볼까요? 이렇게. 진 그룹은 뭐 여기까지 걸었다 치죠. 그러면 자, 그래서 보면 이긴 그룹이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36분 X까지 왔죠. 그럼 진 그룹은 이거보다 더 걸어가고 있었겠죠. 뭐 일단. 그죠? 그럼 진 그룹은 얼마만큼 이동할 거예요? 4분의 Y만큼 이동했겠죠. 4분의 Y만큼 이동했겠죠. 뭐 좀 더 뒤로 밀을까요? 이렇게. 그죠? 뭐 걸어서 이동한 거리. 그죠? 이동한 거리를 뭐 요만큼 왔겠죠. 4분의 Y. 그러면 이제 차가 돌아오죠. 돌아와서 얘네를 태울 거 아니야. 맞아요? 차가 얘를 이동해서 태울 거 아니야. 어디서 태워요? 여기서 태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달렸을까요? 36의 속도로 달리는데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X-Y만큼. 그죠? 근데 이긴 그룹은요 얼마를 기다렸대요? 얼마나 기다렸대? 40분 걸렸으니까 3분의 2시간 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종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 만나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또 얼마만큼 거리를 달려가야 돼요? 달려온 만큼 달려가야죠. 차는 36분의 X-Y 얘도 36분의 X-Y 시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형태의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시죠? 맨날 그렇게 수직선에서 왔다가 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시죠? 그렇게 하면 틀리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로 나타내시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니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아요? 식 여러 개 나오니까 뭐 식을 세운다고 치면 36분의 x 플러스의 3분의 2가 36분의 x-y에 4분의 y를 더한 거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애 36분의 x에다가 36분의 2개의 x-y를 한 거와 같죠. 방정식 풀이는 할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방정식 이거 푸시면 x가 15, y가 3 이렇게 나와서 a, b 사이의 거리는 15. 그죠? 그다음에 진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잖아요. A, B 해놓고 그죠?
뭐 이긴 사람은 차 타고 달려가고 부릉부릉 부릉부릉 달려가서 그죠? 여기 도착해서 끝까지 가고 그죠? 그래서 끝까지 막 차 타고 온 애들은 뭐 이러고 놀고 있고 그죠? 또 지네들은 여기서 막 지쳐서 막 입이 나와가지고 그죠? 침 흘리고 이렇게 걷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의 수직선 위에 얘는 가야 되고 얘는 갔다 와야 되고 얘는 걸어가고 있고 막 몇 개가 겹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 속도 그래프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2차원으로 그리세요. 이건 1차원이잖아요. 그죠? 약간 차원을 높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셨죠? 아, 물론 이런 그림은 안 그리셨겠지만 그죠? 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려서 틀렸거나 뭐 그죠? 맞추셨더라도 뭐 이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는 이유가요.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의 공간 안에 얘는 같고 얘는 왔다 가고 얘는 여기 왔다 다시 타고 가고 이런 게 한 번에 중첩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 실수 안 하시면 다행인데 뭐 실수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축을 나눕니다. 얘가 뭐 솔1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풀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보고 싶은 약간 그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약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죠. 아 뭔가 열심히 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막 틀려도 아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본인이 왜 틀렸는지 구조적으로 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틀릴 수 있는 게 많아. 계산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하나 잘못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보자. 그래서 뭐 굳이 왔다 갔다 하는 애로 보자. 왔다 갔다 하는 애로 보면 그러면 시간 기준으로 하죠. 시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y고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러면 도착한 거를 t라 할게요. 그러니까 이긴 그룹이 B에 도착한 시간을 t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t는 이긴 그룹이 B 도착 시간이라고 하죠. 여기를 뭐 t라고 놓죠. 그러면 여기에 36t 지점에서 그죠? 여기 차 타고 부흥 가는 거죠. 이긴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긴 애들을 내려놨어. 그 다음에 돌아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면 돌아온다고 치면 그죠? 뭐 이 기울기 그대로 여기서 멈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B 진 그룹이 차를 얻어 타는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B는요 여기에 열심히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끝나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시간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3분의 2 시간이 되겠죠. 이게 시간축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축이겠어요? 36t니까 거리. 그죠? 얘는 거리축이고 얘는 시간축이야. 그럼 이동거리는 36t만큼 가는 거고 t만큼 이동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진 그룹이 걸어간 거리가 요만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지점이 진 그룹이 걸어간 거리가 됩니다. 진 그룹이 걸어간 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t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기울기가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4에 t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되고요. 그러면 요 전체 길이 AB 36t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에 t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36 곱하기 시간이 3분의 1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t가 12분의 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AB의 거리는요. AB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B의 거리가 15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풀게 되면 진그룹의 거리는 4의 t 플러스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의 12분의 5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구하셨으면 아마 시간과 거리 그래프 이렇게 2차원으로 그리시면 네,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나 그냥 뭐 이렇게 하나로 간단하게 풀 거야 하면 이 식으로 푸시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면 요 그래프로 그리시면 안 헷갈려요. 1차원에다 펼쳐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여러분들은 그 1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잘 돼요. 약간 그 동시간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차 타고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데 비는 여기서 걸어가고 있고 그죠?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서 객체를 우리가 두 개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약간 뭐 그런 거라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푸세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요, 제가 뭐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에 보자. 3번에 문제 이해 단계는 이제 그림을 다 줬잖아요. 그죠? 문제 이해는 뭐 훨씬 더 쉬운 거고, 이제 풀이 계획인데, 이런 기하 문제 나오면 중등 과정에서 무조건 뭐 이용하냐면, 닮음, 아니면 합동, 뭐 직각삼각형, 뭐 피타고라스, 뭐 이거 당연히 이용할 겁니다. 그 이외에 도구가 없어요. 작아지고 갑자기 뭐 길이 측정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각도기 가져와서 뭐 각도 측정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문제는요, 일단 닮음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ABC가 지금 이미 직각삼각형이죠. 맞아요? 그래서 AB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10이다. 그죠? AB의 길이가 10이다. 마이너스 5 플러스 5니까. 그러면 C에서 AB에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죠.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나요? 주로 뭐 H라고 하죠. H라고 하죠. 그래서 CH의 길이는 넓이를 생각하게 되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4. 근데 이거 삼각형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드는 애 없어요? 이거 직각인데 이렇게 내렸어. 이거 소공식.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CAB니까 그죠? 얘는 삼각형 여기가 H죠? AHC하고요. 삼각형 CHB가 닮았죠. 실제로 이거 다 닮았어요. ABC까지 다 닮았죠? 그래서 요거 닮음 이용하게 되면 AH 대 HC는 HC 대 HB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H를 X라 할까요? 네, AH를 뭐 X라 하면 X 대 4는 4 대 10-X 꼴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x-8, x-2는 0이잖아요. 지금 AH는요 5보다 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x가 8이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8분의 4니까 2분의 1이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이 뭐였어요? 닮음, 직각삼각형, 뭐 넓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하 나오면 뭐 너네 맨날 막 준비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박력정리니 뭐 박력정리도 물론 쓰일 수 있습니다. 뭐 한원 위에 있어,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어 하면 박력정리 기본으로 쓰이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뭐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요. 왜냐면 한원 위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닮음, 피타고라스 뭐 이런 거 이용하는 문제가 많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예요. 자, 세 자리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3의 배수라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라는 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n이라는 게 그냥 a, b, c 이렇게 쓰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각 자리 숫자라고 표기하는 수학 기호가 있어서 위에 발을 붙이면 됩니다. 위에 발을 붙이면 얘가 의미하는 게 a 곱하기 10의 제곱, b 곱하기 10의 1제곱, c 곱하기 10의 0제곱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뭐 제일 앞에 자리는 0은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1하고 9 사이가 될 거고 b하고 c는 0하고 9 사이인 요런 수가 되겠죠. 뭐 세 자릿수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이게 3의 배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이요. 그 3의 배수 증명과 9의 배수 증명이 동일하거든요. 아세요? 네. 우리는 십진법을 쓰니까 그냥 뭐 이렇게 1, 2, 3 쓰면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읽어요? 123이라고 읽잖아요. 그죠? 여기 주로 뭐 이렇게 10 이런 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써놓을 뿐이잖아요. 근데 십진법이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십진법을 쓰지 않았거든요. 뭐 정말 옛날에 60진법 이런 거 썼어요. 60진법. 그래서 뭐 그죠? 고대 잉카 문명인가요? 거기서 달력을 60진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죠? 뭐 2000년인가 뭐 2020년 뭐 몇 년 하여튼 몇 년에 뭐 달력이 없어져서 뭐 세상이 종말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처음 들으시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어. 하여튼간 12진법도 많이 썼고 20진법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10진법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근데 배수 판정이라는 건요, 결국에 그 수로 묶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2 뭐까지 뭐 거의 대부분 아니면 뭐 공통수학 4에도 나와. 공통수학 1에 뭐가 배수 판정이냐면 그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인수 정리를 잘 생각해봐. x 뭐 3을 대입해서 0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잖아. fx에다가 뭐 x-3으로 나누었더니 얘는 잘 모르겠고 뭐 r 이렇게 나왔는데 3 넣었더니 0이래. f에 3 넣었더니 0이래.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럼 이게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fx는 뭐의 배수야? x-3의 배수죠. 이해됐어요? x-3의 배수죠. 그러면 이런 관계로 보게 되면 우리 십진법은요 9로 나누게 되잖아요. 9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남아요? 1이 남아. 1. 그래서 10을요 9의 세상에서 9가 바라볼 때는 얘를 10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볼 거야? 1로 볼 거야. 근데 10을 1로 보면 뭐가 좋은지 알아요?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릿수가. 근데 다 1로 바뀌면 1의 몇 제곱을 해도 다 1이야. 굉장히 편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9배수 판정을 생각해보면, 요 개념을 잘 생각해보시면, 9배수 판정을 생각해보면, 얘를 일단 9배수 판정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9배수 판정으로 쪼개보면, 봐봐. A에 9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B에 9 플러스 1. C에 뭐 9 플러스 1의 0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9 더하기 1의 제곱 뭐 생각하면 뭐 x 더하기 y의 n제곱 이렇게 전개하는 거잖아. 그죠? x 더하기 뭐 1의 n제곱이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항정리지, 이항정리. 이항정리에 뭐 빼고는 다 x가 붙어요? 뭐 빼고 다 x 붙어? 상수항 빼고 다 x 붙죠? x의 n제곱, x의 n-1제곱, x의 n-2제곱에서 뭐 앞에 개수가들이 쭉 붙겠지만 뭐 여튼 간에 x는 다 붙어 있어. 뭐 맨 마지막 거 빼고 다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맨 마지막이 상수항 빼고는 다 9가 붙어 있어.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 설명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상수항 빼놓고는 다 9가 붙어 있으니까 9로 그냥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남아요? A. 그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9로 묶을 수 있고 B. 얘는 어차피 1이라서 그냥 뭐 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9로 묶인 전체 뭐가 되겠죠? 이 두 개 더하면.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남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 9의 배수야. 그럼 뭐만 9의 배수면 돼? 얘만 9의 배수면 돼. 지금 이 설명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3배수나 9배수나 똑같죠? 왜? 9가 3의 배수잖아. 3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여기서. 그죠? 얘를 3으로 쪼개는 것보다는 그냥 9가 더 편하실 겁니다. 맞아요? 뭐 9 입장에서 볼 때 10이 1이니까 뭐 1은 뭐 거듭제곱 하나, 세제곱, 네제곱 하나 다 1이라서 그냥 얘 1 빼고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9가 붙어 있어. 그냥 다 9로 묶을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인데 제가 수식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n이 a, b, c라고 하죠. 그죠? 세 자리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그 n이 각자리 숫자합이 3,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라면 이게 p이면 q임을 보여라죠. 증명할 때. p이면이 뭐야? 지금 n이 3의 배수면. 이게 배수 수학 기호예요. 그래서 n은 3의 배수야. 라는 기호입니다. 앞에 게 약수, 뒤에 게 배수 관계예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야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앞에 보세요. 자, 이 n이라는 게 뭐 그냥 쉽게 써서 100의 2에 10b의 c인 거죠. 맞아요? n이 지금 3의 배수니까 n이 3의 배수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m 이렇게 쓸 수 있죠. n이 3의 배수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얘를 다 넘겨서 왼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고 원래 n에다가 뭐 99a, 9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3m이면 3m에 마이너스 99a 마이너스 9b죠. 이거 3으로 묶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뭐의 배수임을 보였어요? 3의 배수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증명 내용 별거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써드릴게요. 똑같나요? 여기다 쓰면? n이라는 게 뭐 3의 배수니까 이건데 얘가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잖아요. 그래서 넘겨주면 n 마이너스 99a 마이너스 9b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럼 얘는 3m이었으니까 3으로 묶으면 m 마이너스 33a 마이너스 3b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3의 배수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0을 뭐 9 더하기 1로 바꾸던가 아니면 3 곱하기 3 더하기 1로 바꿔도 똑같은 이야기잖아. 뭐 어차피 다 3 묶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2배수, 4배수, 8배수. 그죠? 그 다음에 뭐 5배수, 25배수. 그 다음에 11배수, 뭐 7배수, 13배수. 2배수, 4배수, 8배수 판정법은 어떻게 해요? 2배수는 뒤에 한 자리만 짝수면 되죠. 4배수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고요. 8배수는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됩니다. 이유가 뭔지 물어봐요. 1차에서. 이유가 뭐예요? 2배수는 뭐 짝수면 되니까 그죠? 4배수는 왜 뒤에 두 자리만 보는 거야? 100이 4의 배수라서. 100이 4의 배수라서. 그죠? 8은 왜 세 자리만 보는 거야? 1000이 8의 배수라서. 그죠? 5배수 판정도 마찬가지죠. 5배수 판정 뭐만 보면 돼요? 제일 뒷자리가 0이나 오면 되죠. 25는요? 뒤에 두 개가. 그건 왜 그래요? 25의 배수가 100이라서. 100이 25의 배수라서 100보다 큰 애는 다 25의 배수야. 그럼 뒤에 두 자리만 볼 거야. 11배수 판정 어떻게 해요? 11배수 판정?
각 자리 숫자의 합인데 뒤에서부터 뿔마를 씌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11로 생각하면 12 여기 뭐 어떻게 되겠어요? 10은요 11 빼기 1의 제곱이죠. 11 빼기 1의 1제곱이죠. 뭐 얘는 어차피 11 빼기 뭐 1의 0제곱이니까 얘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어차피 1이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 나와요? 11의 배수 있는 애는 다 11의 배수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각 자리 숫자 합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개 더 있습니다. 세 자리씩 끊어서 더하기 빼기 해도 돼요. 근데 11배수에서 뒤에서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거나 아니면 11의 배수면 돼요. 그런데 뒤에서부터 플러스 해도 결과값은 차이가 없어요. 뭐 마이너스 10이나 플러스 11이나 뭔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상관없습니다.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맨날 헷갈리죠? 앞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맨날 헷갈려. 실제로는 상관없습니다.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데 뒤에서 플러스를 하더라도 계산 결과엔 상관이 없다고. 마이너스 11이나 플러스 11이나 11의 배수인 건 똑같잖아. 그래서 11 배수 판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 증명을 하자면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앞에서부터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봐. 자릿수가 변하니까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줘야 변하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고 7배수, 13배수 판정이요. 7배수 판정은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어. 근데 이거 계산 빨리 되시는 분 계세요?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곱하면 1001이야, 1001. 그래서 1001이라서 만약에 봐봐. A, B, C에다가 이거 1001을 곱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A, B, C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세 자리씩 끊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0 되면 1001의 배수거든요. 1001이 11, 7, 13의 배수예요. 그래서 11, 7, 13의 배수는 동일해. 뒤에서부터 세 자리씩 끊어서 더하고 빼고 해서 하면 되는데 세 자릿수 덧셈 여러분 잘 못하시잖아요. 그죠? 한 자리도 잘 맨날 틀리는데 세 자리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잘 알고 있어서 세 자리씩 끊어서 내진 않는데 뭐 가끔 나와요. 근데 긴장하지 말고 1001에서 11, 7, 13의 배수는 동일한데 아까 제가 요 풀어드렸던 걸 생각하시면 11의 배수 판정 생각하시면 이거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된다. 그죠?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뒤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 정도는요.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 드려도요. 뭐 안 쓰고요. 잘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요거 써드릴 테니까 2, 4, 8, 5, 25는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1, 7, 13인데 7의 배수를 단독으로 찾아보지 마세요. 7의 배수를 단독으로 찾아보시면 뭐 6자리씩 끊어가지고 뭐 제일 마지막 수 빼서 뭐 6으로 나눠가지고 뭐 나머지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 그냥 7로 나누는 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는 7의 배수는 그 7의 배수 판정법을 암기해가지고 뭐 그거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7로 나누는 게 더 빨라. 너네 막 10자리, 20자리 이런 걸 다루지 않잖아. 뭐 길어봐야 뭐 4자리, 5자리지. 그죠? 그럼 7로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뭐 단독으로 쓰이진 잘 않고요. 11, 7, 13의 배수가 묶여서 7 곱하기 11 곱하기 13하면 1001이니까 3자리씩 묶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처리한다. 요 정도는 나올 수 있긴 합니다. 5번 문제 푸세요. 5번 문제 공간 도형이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네? 상자 모양이죠.
여기에 이런 구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죠. 이 모서리를 따라 돌아다니면 무슨 모양이 만들어져요? 약간 이렇게 모서리를 따라 돌아다니면, 그죠? 뭐 요런 모양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요. 그쵸? 뭐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럼 요런 게 몇 개 나와요? 원기둥 모양으로 생긴 애가 몇 개 나와요? 뭐 12개인데 그 원기둥을 통째로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애는 잘리고 이쪽에 있는 애는 잘리잖아. 그죠? 그러면 온전한 애가 몇 개 나와요? 온전한 애가? 맨 이쪽만 보게 되면 이 구 하나만 쳐다볼게요. 이 구 하나만 쳐다보면 이쪽 때문에 여기 하나 잘리죠. 이쪽으로 하나 잘리죠. 그다음 이쪽 때문에 이쪽으로 하나 잘리거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애 때문에 이렇게도 잘리죠. 그럼 얘는 실제로 구가 남아있는 부분은 요 아랫부분에 8분의 1만 남아있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얘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얘는 그냥 세워놓은 모양이고 얘는 눕혀놓은 모양이잖아. 눕혀놓은 모양을 생각해보면 이게 구이긴 한데, 구의 반구이긴 한데, 이쪽 방향으로 잘려있죠. 그 다음 얘는 세워져 있는 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잘려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있을 거죠. 여기도 이런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도 잘리겠죠. 그럼 이렇게 다 잘리니까 여기에 8분의 1짜리만 남아.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오니까 8개 합치면 9가 하나 되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전체의 부피에서 지나간 부분 빼주자. 이해됐죠? 그러면 9 한 개짜리 나오죠. 8개 더해서 9 한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뭐죠? 원기둥이 어떻게 나와요? 원기둥 몇 개 나와요? 원기둥이 가로 세로 높이가 평행하게 4개씩 되니까 총 3개의 원기둥이 되거든요. 그래서 9의 부피는 얼마예요? 9의 부피가? 뭐 이걸 생각해 보면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1이니까 이게 파이잖아. 그죠? 파이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얼마짜리 나와요? 지금 이게 6이죠, 6. 그죠? 6인데 이거의 반지름이 1 제외하는 거잖아. 1 제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요거의 면적이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 그래서 파이 곱하기 6짜리가 몇 개 나오고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일단 요거만 하죠. 그러면 요거만 하게 되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하면 3분의 40파이 일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것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요 안쪽으로 돌아다니는 애를 생각해 보면 안쪽에 요만큼 짜리가 비어요. 이렇게 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애만큼 비거든요. 앞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보면 요만큼이면 여기를 못 가죠. 이렇게 앞에서 보면 구가 면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못 갈 거 아니야. 위에서 봐도 그렇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다 못 보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깎아내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네모 모양이 되겠죠. 앞에서 봐도 네모, 위에서 봐도 네모, 옆에서 봐도 네모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빌 거 아니야, 안에가.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안에는 비어있는 애고요. 밖에는요,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이게 채워진 애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죠? 그럼 얘는 이게 4일 거 아니에요. 여기 4일 거 아니에요.
그죠? 3분의 40파이가 아니라고요? 3을 2로 바꿔야 돼. 3분의 4파이 플러스 3분의 18 54? 54? 파이 곱하기 6이 아니라 파이 곱하기 4 아닙니까? 아 그죠. 왜 6을 하고 있었죠? 이거 4예요 4. 이거 길이가 4인데 이거 보고 제가 6을 곱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높이는 4잖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4죠 4.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니까 12 하면은 3분의 36파이 이렇게 하면 맞죠? 네. 4예요 4. 네. 이거 제가 이거 보고 6이라고 잘못 썼네요. 네. 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애를 생각해 보면 그죠? 요게 길이가 4죠 4. 그죠? 그래서 4의 제곱이고 이게 4, 4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가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채워져 있는 형태죠. 그 이쪽에 있는 애는 제외했어요. 이쪽에 있는 그 원기둥 실린더는 제외하면 안쪽에 있는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거 빠지는 것만 뺀다고 생각하면 안에 그냥 통째로 채워져 있는 형태의 사각기둥 모양이겠죠. 그래서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1 곱하기 6 모양이겠죠. 4, 4, 6일 거 아니에요, 높이가. 그죠? 그래서 요건데 그 다음에 남는 요거만 더해주면 되죠, 양쪽에 이렇게 요 부분. 이게 사각기둥에 약간 무슨 직육면체 같은 애들이 4개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붙어 있는데 얘가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4의 제곱짜리 높이 1짜리가 6개. 각 면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차 있는 애가 4의 세제곱. 그쵸? 근데 뭐가 빠져요? 제일 안에 있는 2의 세제곱만큼은 빠져야 돼요. 여기는 빈 공간이야. 얘는 각 면에 있는 직육면체 면체고 얘는 중심에 있는 정육면체죠. 여기 안에 코어 모양의 정육면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육면체가 이렇게 6면에 붙어있는 형태.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요게 지나가는 얘네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52가 나옵니다. 152. 그래서 전체가 6의 세제곱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요만큼 빼내면 되죠. 그래서 빼기에 152 플러스 3분의 40파이 그죠? 그러면 64 마이너스 3분의 40파이가 답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갠 거야? 실린더 모양 쪼개고 안에 직육면체, 정육면체 모양 쪼개고 남는 애 중간에 거 빼고 해서 걔를 전체에서 빼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 풀이 계획 전략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으로 쪼갠다. 여러 가지 도형으로 쪼갠다 라고 보시면 돼요. 6번 보세요. 자, 보시면 여기서요. 그 처음에 원기둥 제외할 때 원기둥의 수 12개잖아요. 그죠? 원기둥의 수 12개죠. 근데 이 원기둥 12개를 다 계산 안 했잖아. 이유가 뭐냐면 안에 채워져 있는 부분이 약간 뭐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 못하는 영역을 계산했더니 여기에 4분의 1짜리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반을 뚝 4분의 1 하면 요것만 하나에 쓸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이게 직각으로 생겼으니까 직각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 바깥쪽에 있는 요 파트만 쓴다고요. 근데 이게 12개잖아. 그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전체 개수가 12개죠. 그래서 4분의 1짜리 12개니까 원기둥 3개야.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3개, 나머지 안에 있는 건 직사각형 모양이야.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기 더 편합니다. 이거 12개짜리 이거 빼버리면 안에 이거 공면 나오는데 그 공면 계산이 더 힘들어요. 네? 아니 바깥쪽은 공면으로 푸는 게 맞는데 안쪽은 공면으로 풀면은 안에가 이렇게 뚜껑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하기 더 힘들잖아. 직육면체 모양 푸는 게 낫지. 뭐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뭐 그 계산이 더 어려운데 왜 그 계산을 하겠어요. 직육면체로 계산하기 더 빠르죠. 보세요. 자 6번 봅시다. 그 6번은요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가 L, M이라고 하면 얘를 P, O, E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MO의 길이가 얼마 나와요? 얘를 그 옆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M이고 여기가 E면 실제로는 여기가 O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접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요거의 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 2죠. 여기 길이 얼만데요? 4죠. 그러면 이게 1대2로 닮았, 2대3? 1대3으로 닮았죠. 그럼 이거의 길이가 어차피 이건 2고 그죠? 그러면 EM의 길이가 얼마예요? EM의 길이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36이겠죠? 그래서 2루트 13임을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OM의 길이는 얼만데요? 3분의 2루트 13이죠. 1대3으로 닮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LM의 길이는 얼마예요? 피타고라스 하면 2루트 2네요. OE의 길이는 뭐 PE의 길이와 같은데 저 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4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를 구해보면 그죠? 삼각형 EPO랑 사각형 OPLM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하는 게 낫겠죠? 너무 그림을 크게 그렸나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L, M, P, O, E죠. 그래서 요 수선의 길이를 얼마가 나와요? 여기가 이 길이 얼마 나와요? 뭐 H라고 하면 MH의 길이가 뭐가 나와요? MH 길이 뭐 나와요? 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에 뭐 9분의 52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루트 3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각형 LMP, OPLM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2루트 2 더하기 4루트 2 곱하기 높이. 그죠? 그래서 얘가 2루트 1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를 뭐라고 하죠? Q? 라고 할까요? 그러면 쟤는 이 Q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이 Q의 길이가 이거의 절반에 뭐 요거 길이 아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죠? 그래서 얘가 9분의 208에서 8을 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루트 3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삼각형 EPO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3분의 2루트 34 이렇게 나오니까 3분의 8루트 17이요. 결국에 얘랑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3분의 14루트 17이 답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3분의 14 루트 17 이렇게 나옵니다. 필기하세요, 빨리. 자, 7번입니다. 해보세요. 문제 이해와 문제 풀이 계획인데요.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하는 계획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표로 나타내기 있거든요. 아까 이렇게 A, B가 간 거리, B가 간 거리, 이렇게 해서 표로 나타냈었죠. 그 다음에, 도식화하기가 있어요. X축, Y축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도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략도 있냐면, 거꾸로 생각하기 전략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수학 교육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교육학자가 반힐레라고 있거든요. 반힐레가 수학 문제 접근할 때 애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런 이렇게 접근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좋아라고 하는 게 접근법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많은데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나중에 너네가 뭘 못하냐면 이렇게 결국에는 처음 보는 문제를 받을 거 아니야. 그죠? 2차가 처음 보는 문제 받으면 전략이 잘 안 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어버버버하다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생각해가지고 이런 전략으로 풀 거야 생각해서 하시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반일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밍 수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약간 그게 뭐냐면 마이클 블룸이라고 교육학자인데 그 교육자 뭘 주장했냐면 몇 살이든 간에 제대로 된 수학 단계 있죠. 더하기면 더하기, 1 더하기 1이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면 1 더하기 해가지고 순서대로 쫙 가르치면 얘는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미적분을 이렇게 추상적 단계를 밟아서 가르치면 미적분을 익힐 수 있어. 그게 블루밍 수학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는 엄청 선행을 달려. 그리고 약간 너네는 모르지만 반복학습하는 류도 있어. 수학에서 반복학습하는 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가서 자리 잡아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눈높이 수학 같은 거. 너네 맨날 반복학습 시키는 거 있잖아. 1 더하기 1, 1 더하기 100번 시키고 200번 시키고 그거 있잖아. 그게 그쪽 부류거든. 그래서 약간 사람마다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기 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을 지키려고 이제 뭘 올려놓기 시작하면 약간은 문제를 찾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어떻게 기울어져야 된다고요? L, R, R, L, R, L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할 겁니다.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빼면서 어떻게 돼야 돼? L, R,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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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R, R, L 순서로 빼면 됩니다. 이해됐죠? 뺐을 때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제일 처음에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가 하나를 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 또 하나를 빼면 왼쪽으로 기울어. 또 빼면 오른쪽. 그대로 반대쪽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크기 순으로 1, 2, 3, 4, 5, 6이라고 하면 1이 제일 무거운 건 알겠어. 근데 2하고 3하고 더하면 1보다 무겁다 이런 건 몰라요. 이해되시겠어요? 1이 제일 무거운 건 아는데 2하고 3하고 더하면 1보다 무겁고 5하고 6하고 더하면 3보다 무겁고 이런 건 전혀 알 수 없어. 그래서 왼쪽이 더 무겁게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얘가 오른쪽이죠. 얘가 왼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팔저울이 있는데 오른쪽에 2, 4, 6, 왼쪽에 1, 3, 5를 얹었다고 치죠. 그냥 1, 3, 5, 2, 4, 6을 얹었다고 치면 얘 어디로 기울어요? 왼쪽으로 기울죠. 왼쪽으로 기울죠.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뭘 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반대쪽으로 갈 때는 제일 무거운 거를 제외하면 돼. 그죠? 반대쪽으로 갈 때는 제일 무거운 거를 제외해요. 그러면 얘를 제외하잖아. 얘 제외하면 3보다 2가 무겁고, 그죠? 5보다 4가 무거우니까 오른쪽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을 제거합니다. 1을 제거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또 기울어야 되죠. 왼쪽으로 기울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뭐? 제일 무거운 거를 제외하면 됩니다. 무거운 거 제외하면 또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다시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되죠. 그럼 뭐 제외해야 돼요? 3. 오른쪽 기울었어요. 그다음 오른쪽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럼 뭐 제외해야 돼? 제일 가벼운 6 제외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제거해야 되니까 4, 5 순서대로 제거하면 요걸 지킬 수 있어. LR, L, RRL 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려놔야겠죠. 올려놓는 순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배치하면 되겠어요? 5, 4, 6, 3, 2, 1 순서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5, 4, 6, 3, 2, 1을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되도록 올리면 원래 요 순서대로 L, R, R, L, R, L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기. 그래서 전략은 뭐야? 반대로 기울어져야 될 때는 제일 무거운 거 빼고 그대로 있어야 될 때는 제일 가벼운 거 빼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8번 문제 풀어보세요. 8번 문제 이거 8D는요. 8 곱하기 D예요. 8 곱하기 D. 80D가 아니고. 자, 8번 봅시다. 8번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조작하기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짝수면 반으로 나누고 홀수면 3 더하고 1로 더하죠. 이 조작하는 문제는요. 어떤 문제랑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냐면 그 함수제 정의하기나 아니면 그 연산제 정의하기 문제랑 일치하는 거거든요. 연산제 정의하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A랑 2개 동그라미 B 하면 뭐 이거 곱하고 더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제 정의하기 문제랑 이 지금 조작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조작 문제나 함수제 정의하기 문제나 뭐 연산제 정의하기 문제가 나오면요. 그 수학 개념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문제가 구성이요. 뭐 개념 플러스 뭐 계산이 있다고 하면 개념 난이도가 높으면 계산 난이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개념 난이도가 낮은 애들 있죠. 뭐 인수분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쉬운 문제가 될 수 없으니까 계산 난이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연산을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뭐 조작 문제 같은 경우, 함수 정의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개념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이 쉬워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함수 문제, 뭐 그 연산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게 2가 짝수면 계속 2로 나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의 n제곱을 조작하게 되면 얘는 몇 번 만에 나오겠어요? n번 만에 나오겠죠. 2로 그냥 n번 나누면 나오잖아. 맞아요? 그래서 168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1이니까 168은 n에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3번 하는 거니까 3 더하기 n의 2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n의 21을 해보면 얘는 처음 뭐 나와요? 21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64죠. 64는 얘가 1 플러스의 n의 64 이렇게 나오고 64가 6이잖아. 6. 2의 6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21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 64니까 뭐 이게 될 거고 얘는 1 더하기 6이니까 이거 7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10인 거야. 10. 그죠? n에 168이 10인 거죠. 저는 그냥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개념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n에 168은 3 더하기 7이라서 10이야. 그죠?
그러면 n의 8d가 뭐 되는 애를 찾으면 돼요? 7 되는 애를 찾으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n의 8d는요. 이게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2의 세제곱 곱하기 d니까 2의 세제곱은 그냥 3 이렇게 튀어나가고 n의 d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n의 d가 4인수를 찾아야 되죠. n의 d가 4인수를 찾아야겠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뭐예요? 2의 4제곱은 하나 알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꾸로 간다고 치면 그죠? 얘도 거꾸로 간다고 치면 2, 그죠? 4, 8, 16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 경우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면 4, 1, 2 이렇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1 되면 끝나잖아 얘는 실제로. 그래서 이 경우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D는 16으로 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따라가시면 돼요. 반으로 나누는 거랑 3배 한 다음에 1 더하는 거 따라가 보시면 4 나오는 애는 16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9번은 A, B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자, 9번입니다. 9번은요. 제가 뭐 작도를 하진 않을 거고요. 따라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직선 OA를 그리신 다음에 이거 위에 OA랑 OA-가 같아지는 A- 그린다. 그러니까 A를 O에 대칭하라는 이야기예요. A를 O에 대칭해서 A-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요. A- 있죠. 대칭된 A-B 이거의 수직이 등분선. 분선을 그려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됩니다. Q. 그럼 만나는 점이 실제로 2개 나오겠죠. 가까운 데서 만나는 거랑 먼 데서 만나는 거 2개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2개 다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많은 점을 Q라고 하면 세 번째는요. QO와 원의 교점을 P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Q가 아까 2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Q의 위치에 따라서 OQ의 그 연장선이 원과 교점이 P가 따로 나오겠죠. 2개가. 그래서 네 번째 보면 PQ가 원의 지름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생각보다는 쉽게 AP, BQ가 같아지게 됩니다. AP, BQ가 같은 이유는요. 뭐 뻔하잖아요. 그죠? 뭐 합동 인삼각형 2개니까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대칭을 생각해 보시면 뭐 주로 최단거리 나오거나 뭐 길이가 같은 거 나올 때 합동이 나올 테니까 그죠? 대칭해 가지고 접어 올려 가지고 찾으시면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번 9번의 문제 전략은 대칭하기. 10번 문제 풀어 보세요. 자, 10번이요. 10번은 거기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죠. 여기가 Q고, 여기가 P고, 여기가 O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게 1일 테니까 얘가 루트 2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A고, O고, P죠.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애가 그죠? 안에 만나는 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돌렸을 때 제일 먼 애는 얘겠죠, 얘. 그리고 제일 가까운 애는 이거일 겁니다. 그죠? 제일 먼 애는 얘, 제일 가까운 애는 얘.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어떻게 나와요? 요거의 길이는 얘를 이렇게 자르면 그죠?
이렇게 자르면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긴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다고 치죠. 그럼 여기를 만나는 점을요. 얘를 G 얘를 E 뭐 H라 하죠. 그러면 여기가 G고 E고 뭐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면 그 여기서 지금 Q랑 P랑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으로 긋잖아요. 그림이 굉장히 잘못되긴 했네요. 그림이 그 Q랑 여기에 P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야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뭐 C일 테고 여기가 C고 여기를 뭐 F라고 하죠. 이렇게 F.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E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여기가 E겠죠? 여기서 뭐 그러면 지금 변과 반지름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죠? 얘를 뭐 y라고 하고 그죠? 하면 CFY도 직각삼각형이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거 CFY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수직으로 내리면 그러면 삼각형 EFP도 요거 EFP도 수직이죠. 직각 이등변이죠. 근데 이 P의 길이가 1이죠. 이거 1이죠. 이 P의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FP의 길이가 루트 2죠. 그래서 FY의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2니까 CF의 길이가 1대1 대 루트 2니까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OF는요. 여기에 있는 애가 O잖아요. 그래서 OF의 길이를 구하면 OE의 길이에서 FE의 길이를 빼면 되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AC의 길이는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 점은요. 제일 먼 점에 AE가 제일 멀죠. AE가 제일 먼데 AE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게 AG잖아요. AG 얘가 A면 AG는요. 어떻게 계산해요? 얘를 뭐 I라고 하면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AG가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I라고 하면 AI의 제곱에 GI의 제곱인데 AI가 지금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얘가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3 되고 GI는 2분의 1이고 AG의 제곱은 3 더하기 루트 6이네요.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얘가 바깥쪽에서 돌고 얘가 안쪽에서 돌잖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원 빼기 안에 있는 원을 해주면 되죠. 얘가 원 두 개가 겹치는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이 먼 거, 그래서 안에 있는 걸 빼면 되죠. 그래서 제일 먼 게 AE, 제일 짧은 게 AG. 그래서 AE의 제곱에 AG의 제곱을 빼가지고 파이로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는 게 이쪽에다 쓸게요. 구하는 게 AE의 제곱 파이 R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에 AG의 제곱에 파이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파이로 묶을게요. 그러면 5 더하기 2 루트 6 빼기 3 더하기 루트 6을 빼주면 돼서 값은 2 플러스 루트 6 파이가 답이 나와요. 그죠? 답은 다 맞추셨죠? 11번 문제 푸세요. 자, 11번이요. 11번은 각 O-DE 하고요. 각 BDC가 각각 어떻게 돼요? O-DE 하고 그 다음에 BDC가 수직이죠. 그래서 90도. 그 다음에 각 BDE하고 그죠? 각 O-DC가 같고 그 다음에 삼각형 O-CD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O-CD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등변이니까 각 이등변이므로 뭐랑 같고 O-DC하고 O-CD하고 각이 같아요. O-DC랑 O-CD가 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원주각을 따져보면 각 AOE 하고요. 각 ABE는 모두 뭐의 원주각이에요? AE의 원주각이죠. 이거의 원주각. 그러니까 각 ABE의 값이 50도죠. 그러면 각 BEA와 각 O-DA가 90도고 동의각으로 같으니까 지금 동의각이 같으니까 BE하고 O-D가 평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BE랑 O-D가 평행임을 알 수 있어서 각 CO-D가 50도니까 각 O-DC하고 각 O-CD는 65도죠. 그래서 각 BEA는 각 O-DC 더하기 각 O-DB 얘가 90도고 그죠? BEA랑 BEA는 O-DC 그래서 끝났는데 O-DB도 90도죠. 뭐 그래서 결국에 BDE의 값이 얼마 나와요? 65도 나오죠. 자,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게 왔다 갔다 빨리 보이죠? 필기하시고요. 12번 보세요. 마지막 문제네요. 자, 12번이요. 아래 표와 같이 1을 3개 나열해서 그 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넣어서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3, 1,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세 값 중에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자연수 A를 n개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넣어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를 구해보니 그 값이 250이었대요. 이때 A 값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가장 큰 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다 더하면 가장 큰 수가 되겠죠. A가 n개 더해져 있으니까 NA가 가장 크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뭐가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 전부 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가장 작은 값이 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A는 그냥 A 있을 거고, 그죠? 마이너스 붙어 있는 A가 n-1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2A-NA가 최소값이죠. 이거의 차이가 25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NA 마이너스에 2A 마이너스 NA 하면 이거 플러스니까 2NA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2A로 묶으면 N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2A에 N 마이너스 1이 252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2로 약분해주면 A의 N 마이너스 1이 125야. 이렇게 되고 125는 뭐의 세제곱이에요? 5의 세제곱이죠. 맞아요? 그러면 A로 가능한 게 1, 5, 25, 125죠.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156이 답이죠.